안녕하십니까. 7강 포토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다양한 올가미 도구로 자유롭게 선택하기, 자동 선택 도구로 복잡한 이미지 합성하기까지 했었고, 이제 혼자 해보기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혼자 해보기 다음에는 복습의 의미로 처음 첫 주, 둘째 주 진행됐었던 이미지 크기 조절, 이미지 자르기, 기울어진 이미지 바로 조절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면 잡티 제거하기, 주름 제거하기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불러와 주세요. 아니, 포토샵 불러와 주세요. 포토샵 불러오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 이스터디에서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부터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올리셨다고 하니까 다시 이 사이트 이용해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으로 들어가셔서 주소창에 이스터디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estudy.or.kr 들어가시면 국민정보화교육진흥원이 뜰 거예요. estudy.or.kr 자, 주소창에 입력하셨나요? 자, 그러면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나오죠?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전자도서관 클릭. 자, 포토샵 입력하시고 검색 누르겠습니다. 포토샵 누르고 검색. 자, 포토샵 검색하면 우리 작업하던 예제 파일들 여기에서 불러올 수 있죠? 자, 혼자 해보기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 교재 클릭합니다. 첫 번째 교재 클릭. 안에 예제 파일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혼자 해보기를 통해서 복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혼자 해보기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기 위해서 올가미 도구, 자동 선택 도구로 공부해 보았죠. 그래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잔디밭 만들어 보고 양복 위에 장미꽃 올려보고 합성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혼자 해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복습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혼자 해보기 클릭해 볼까요? 혼자 해보기 클릭. 자, 혼자 해보기 클릭하셨나요? 크롬 기준으로 아래쪽에 저장한 메뉴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있는 꺽쇠 표시를 누르게 되면 세 가지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폴더 열기로 저장된 매체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확인하기로 했었어요. 자, 폴더 열기 클릭하면 윈도우 10 기준으로 보통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는 내 PC 안에 하위 메뉴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 PC가 여기에 있는 내 PC와 동일하고요. 그 안에 하위 목록 중에 내
여기에 보시면 로컬 디스크 C 있죠? 로컬 디스크 C 동일한 메뉴고 또 그 안에 폴더 안에 그 폴더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고 이 다운로드 폴더에서 우리가 저장된 매체의 경로가 보통 여기로 통일됩니다. 이 메뉴들에 통일되는데 오늘 다운로드 받은 3 혼자 해보기 요거를 가지고 오늘 복습을 조금 해볼게요. 자, 예제 파일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네,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포토샵을 실행시키셔서 혼자 해보기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포토샵 지금쯤이면 다마 열리신 것 같아요. 자, 포토샵으로 들어와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파일 탭 클릭하시고 열기 누를게요. 파일 탭 클릭, 열기 클릭. 파일 탭 클릭, 열기 클릭. 그러면 여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포토샵 다운로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죠? 그렇죠. 내 PC 안에 하위 목록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됐죠? 지금 찾는 위치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경로가 나타나 있는 건데요. 우리는 내 PC를 눌러서 그 하위 목록인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합니다. 내 PC 클릭, 다운로드 클릭. 자, 내 PC 클릭, 다운로드 클릭. 다운로드를 더블 클릭해주면 내 PC 하위 목록인 다운로드 폴더를 더블 클릭해주면 다운로드 폴더에 오늘 저장된 파일이 확인이 되죠? 자, 혼자 해보기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겠습니다. 열기 클릭, 열기 클릭. 자, 우리가 매번 보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인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해 봤어요.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혼자 해보기 파일이 열리면 어린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어린아이의 얼굴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린아이의 얼굴만 이렇게 어린아이의 얼굴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확대해서 얼굴이 조금 크게 귀엽게 나타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의 얼굴만 크게 만들 거예요. 몸은 그대로 두고 얼굴만 크게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일처럼 열려있는 상태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영역을 패널이라고 했죠. 패널 영역들 중에서도 작업 내역 패널에서 열기로 들어가서 처음에 파일, 원본 파일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얼굴만 크게 확대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구 상자에서 도구 상자 부분이 여기죠. 도구 상자에서 올가미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어린아이의 얼굴만 선택을 해서 따올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얼굴만 선택해서 따올 거예요. 자,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옵션 표시줄에 올가미와 관련된 옵션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패더 값이 기본 0인데 패더 값을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50으로 바꿔줄게요. 자, 패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치값이 커질수록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가 반투명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이 될수록 그 가의 가장자리가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0으로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게 선택이 됩니다. 저희는 패더 값을 50으로 두고 설정을 했어요. 자, 올가미 선택하고 패더를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영역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얼굴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근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얼굴과 머리카락 이미지만 이렇게 따오면 되겠죠? 처음 시작한 이미지에서 끝부분까지 이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가미 도구 클릭해서 이렇게 얼굴 부분만 이렇게 따갈게요. 네, 이렇게 선택됐나요? 자, 얼굴 부분만 다시 한번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패더 값을 50으로 바꿔주시고 얼굴 부분 근처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시작해서 끝으로 이어지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내가 그린 부분만큼 따집니다. 자, 올가미 도구로 선택한 얼굴 부분. 저처럼 선택되셨나요? 네, 얼굴 부분을 이제 복사하고 원래 이 이미지 위에다가 얼굴을 크게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원본 이미지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위에 레이어 이미지 위에 복사해 넣은 이미지를 크게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이미지 작업입니다. 자,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겹쳐진 층 같은 건데 포토샵에서는 투명한 유리를 레이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각각의 겹쳐진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합성된 이미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배경이라는, 자, 레이어라는 건 여기 패널 영역에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지금 열려있는 레이어 하나가 배경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죠? 배경 이미지에서 요 얼굴 이미지를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이 선택한 이미지를 새 레이어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J키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J키를 클릭합니다. 조금 멀죠? 자, 두 손을 이용하셔서 컨트롤 J 눌러줄게요. 컨트롤 J. 자,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J 누르셨나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를 눌러주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은 여기 패널 영역에 작업 내역하고 레이어 패널 보시면 올가미에서 끝이 났고 배경 하나의 레이어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컨트롤 J를 눌러주게 되면, 자, 컨트롤 J를 눌렀어요. 컨트롤 J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복사가 되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 생기면서
자, 보실까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한 거는 배경에 있는 눈 이미지를 클릭해서 잠깐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미지는 레이어 1밖에 없죠? 배경은 지금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체크를 빼버렸어요. 눈 표시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 이미지만 따와진 게 보이시나요? 자, 패더 값을 50으로 주고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따왔기 때문에 이 가의 영역이 이렇게 조금 흐리흐리흐리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패더를 0으로 줄수록 선명하게 선택이 된다고 알려드렸었죠? 네.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하고 그 위에 레이어를 붙여 넣은 겁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이미지를 붙여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내가 선택한 이미지 레이어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보고 싶은 이미지의 레이어 눈만 남겨두고 나머지 레이어는 체크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배경 같은 이미지의 레이어는 다 격자무늬 체크가 되면서 투명 처리가 되고 없어졌죠? 레이어 1에 있는 우리가 붙여넣은 얼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배경 이미지의 눈 부분을 클릭해서 살렸더니 여기 이렇게 손 나타났죠? 네, 이미지 삭제된 거 아니었어요. 잠깐 안 보이게 가려놓은 것 뿐이었어요. 레이어 1 해가지고 레이어 1 해가지고 새 레이어를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붙여 넣은 이미지를 크게 키워줄 거예요. 얼굴만 크게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 자, 컨트롤 T가 작업이 되는 이유는 지금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보시면 배경의 이 부분은 조금 비교적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고 레이어 1 부분이 조금 밝게 처리가 되어 있죠.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레이어 컨트롤 T 눌렀던 영역을 다시 취소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레이어 1을 보시면 제가 컨트롤 T 누르기 전 상태예요. 컨트롤 T 누르기 전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미지 회전, 이미지 축소, 확대 작업을 할 것인지 포토샵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작업되는 이미지가 컨트롤 T 눌러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컨트롤 T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T 누르면 우리가 붙여 넣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가미로 선택한 영역이 컨트롤 T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헷갈리니까 배경을 한번 안 보이도록 처리해 볼게요. 눈을 삭제시켜서 눈을 체크해서 눈을 선택해서 배경이 레이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잠깐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한 거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레이어 1에 이미지 영역이 확대 축소가 되도록 회전까지 되는 이미지가 되도록 컨트롤 T를 눌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패더 값을 50으로 주고 선택한 영역이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이시죠? 네, 이 이미지를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크게 늘려줄 거예요. 크게 늘려줄 거예요. 자,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이미지를 늘릴 때 어떤 키를 이용했었죠? 어떤 키를 이용했었죠? 그렇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춘 상태로 크기를 수정 또는 확대할 수가 있었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한다 이겁니다. 자, Shift 키 위치 다 확인되셨나요? 자,
포토샵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할게요. 이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자, 위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기는 이러한 포인트 모양이 될 거예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가 되는 요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확대를 할 거니까 바깥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면 네, 얼굴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데 가로와 세로 비율을 맞춰서 드래그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됐었죠? 자,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자, 그 상태로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이미지가 커진 상태로 엔터 키를 쳐서 확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완전히 만들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기 위해서 엔터 키를 쳐주면 확대한 이미지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던 조절점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배경과 함께 보게 되면 배경을 한 번 더 클릭해서 눈 표시 한번 보여줄게요. 눈 표시 만들면 자, 원래 원본 이미지는 있고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컨트롤 J에서 붙여넣은 레이어 위에 복사한 얼굴 이미지만 크게 키운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동 도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동 도구는 도구 상자 맨 위에 있는 이 도구를 이동 도구라고 불러요. 자, 이동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동 도구를 클릭하시고 클릭. 자, 이미지를 이렇게 위로 가져가서 네, 이렇게 얼굴하고 겹쳐지게 얼굴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는 흐리흐리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패더 값이 50으로 놓고 올가미로 이미지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얼굴을 이렇게 키워 보았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배경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 1이 있습니다. 레이어 1이라는 거는 내가 임의로 레이어의 이름을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죠. 수정할 수 있는데 레이어 1, 2, 3 이렇게 생기는 거는 레이어에 대한 기본 이름 규칙인데 포토샵이 알아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 복사되어 붙여 넣어진 이미지를 컨트롤 T 눌러서 수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죠? 양 끝으로 이렇게 조절점 생기죠? 컨트롤 T 눌러서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고,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확대 또는 축소를 시킬 때 어떤 키를 눌러준다? 그렇죠. 여기 있는 Shift 키.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축소 또는 확대를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레이어 작업 영역만 볼 수가 있고 또는 한꺼번에 볼 수가 있었죠. 한꺼번에 보면 우리가 작업한 내역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이미지를 이동시킬 때는 이동 도구를 이용했어요. 이동 도구가 여기에 있는 도구입니다. 이동 도구, 올가미 도구 한번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택 도구 어떤 걸 썼었죠? 선택 도구, 그렇죠. 네 번째에 있는 요술봉 모양의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의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자동 선택 도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 선택 도구 클릭해 보면 위쪽에 옵션 표시줄 보이시죠? 옵션 표시줄에서 허용치 값이라 있어요. 허용치 값에 따라서 클릭 한 번에 인접한 색상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잔디밭 위에서 나비들이 춤추는 작업 내역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파워포인트, 포토샵. 네, 포토샵 파일 열어왔습니다. 자, 이 나비를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윤곽 선택 도구를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복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서 이 파란색 안쪽까지 다 선택을 해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허용치 값을 조절해 가면서 윤곽 선택, 여기 자동 선택 도구의 허용치 값을 조절해 가면서 빈 공간이 없도록 이 이미지를 클릭 여러 번 했었어요. 그죠? 인접한 색상의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자동 선택 도구였습니다. 요술봉 이미지 자동 선택 도구였어요. 그리고 올가미 도구도 아까 배워봤죠? 올가미 도구, 내가 선택한 영역, 내가 그리는 영역만큼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였고 조금 더 좀 정형화된 도구이긴 한데 동그라미 도구, 여기 동그라미가 아니라 원형 선택 윤곽 도구 그리고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있는 요 도구 위에서 선택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면 이러한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사각형 윤곽 선택, 원형 선택, 단일행, 단일열 이렇게 선택 도구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각형 선택 도구랑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서퍼 이미지들 선택해서 붙여 넣은 거 기억나시죠? 네. 원형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정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선택할 때도 Shift 키를 이용해서 정사각형 윤곽도구로 이렇게 이미지를 따올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보시고 자동 올가미 도구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있는 올가미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자석 올가미 도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지의 색상, 명도, 채도 같은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자동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자석 올가미 도구였어요.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요 꽃 이미지를 이렇게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 요 분홍색, 이 주황색 장미꽃 이미지만 따올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영역들을 복습 한번 해보았고요. 2부 수업에서는 첫 주차, 둘째 주차에서 했었던 이미지 크기 조절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크기 조절, 이미지 자르기, 기울어진 이미지 바로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2부 수업 시작할게요.